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설재윤입니다. 대부분의 얼굴살이 처지면 눈꺼풀이 처진다, 눈 밑에가 벌록하다 여러가지 말씀이 있으신데요. 눈꺼풀이나 또는 눈 밑에 처진 거는 쉽사리 이렇게 하안검, 상안검 성형으로 교정도 할 수 있거나, 또는 이마가 처진 거는 간단하게 내시경을 이용해서도 올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좀 더 수술 효과는 더 크지만 두피 절개로 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이마가 넓을 때는 이마를 축소하면서 이마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수술 방법들은 대부분이 큰 수술의 테크닉의 차이들이 없이들 잘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코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목 여기 양 옆에 있는 뼈를 쇄골이라고 하거든요. 쇄골까지의 수술 효과는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아래쪽 볼이라든가 또는 뺨 이런 쪽에서 신경 분포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속 안의 박리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신경의 그 위험도 노출이 더 많고, 속 안에서 박리 범위가 적으면 적을수록 신경 노출의 범위가 순공 노출에 대한 위험성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경우 대부분 잘들 하시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반 의사 선생님들이 무슨 의원, 클리닉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스마스라든가 목 근육에 대한 해부학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박리를 적게 하고 나서도 거상 수술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간단하게란 말은 속 안에서 스마스를 무슨 애기 손바닥만한, 예를 들어서 비유한다면 그런 박리를 했을 때하고 이렇게 어른 손바닥만큼 크게 박리를 했을 때하고 수술의 테크닉의 차이는 아무래도 전문 과정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에서는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안면 거상이라는 이름으로만 이렇게 수술을 결정하면은 나는 안면 수술을 받았는데 뭐 효과가 없더라. 또 어떤 환자는 나는 정말로 내가 작년에 아니면 2년 전에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것은 거상 수술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수술의 결과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에서는 항상 좀 더 객관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수술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또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이렇게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모든 디자인부터 해갖고 수술의 과정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바깥에를 봉해버렸으니까 속에는 어떻게 했는지 안 보인다, 그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 진행 과정을 전체를 이렇게 사진으로 일련의 시리즈로 해서 수술 진행 과정을 촬영해낸다든가, 아니면 스마스나 목 근육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환자한테 이렇게 제공해 줌으로써 그런 것들이 다 수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수술 내용에 대한 과정을 이렇게 소비자한테 투명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환자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실장 그 병원에 갔더니 원장 얼굴은 1, 2분 보고 실장하고 30분 얘기하고 나왔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수술했던 의사가 상담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주고, 수술 이후의 질문에 대해서도 의사가 직접 전화 응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문자나 이런 답변으로서 이렇게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또 과정을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필요한 분야이고, 또 그렇게 해주는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 중일 때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 왔을 때 원장님 수술 중이시니까 그러면은 4시나 5시 경에 전화를 드려서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또는 불편한 것을 글로 보내주시면 원장님이 직접 답변해 드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상담부터 수술 후 케어까지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을 책임감 있는 환자 관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병원을 선정하시면 큰 실수 없이 그리고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코 밑에서부터 팔자라든가 메리오네트 라인, 그 다음에 목에서 이렇게 주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연세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기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질문을 설명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질문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저에게 직접 이 수술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수술을 했으니까 어떤 효과가 올 수 있냐, 아니면 수술을 했으니까 어떤 부작용이란 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전화번호라든가 또는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그 핸드폰 번호로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개해드리는 고객분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처졌다 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고객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메리오네트 라인, 그리고 볼 측면 여기에 함몰된 듯한 덴트된 함몰된 듯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목에서 이렇게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이용해서 수술을 받으신 6개월 전후의 수술 사진입니다. 소개해드린 이 고객님의 가장 큰 현재 만족도는 수술한 이후에는 피부가 좋아서 입술에 화장을 한 것 이외에는 그냥 선크림 정도만 바르는 그런 얼굴에서 굉장히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수술 전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입꼬리를 보면요, 이게 윗입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덮어지면서 여기에 나중에 골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받고 나면 윗입술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이 입꼬리가 반듯하게 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메리오네트 라인이 굉장히 쫙 펴져요. 이 메리오네트 라인은 볼살이 처지면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볼살이 생기면서 메리오네트 라인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 볼살이 있거든요. 치크백이라고 해서 뺨에 그 불독살, 그런 것들이 수술한 이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턱이 훨씬 갸름해지죠. 그래서 이제 수술 후의 모습에서는 6개월 전과 6개월 후 모습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피부가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을 때는 피부가 좀 칙칙해 보여요. 근데 피부를 쫙 당기게 되면은 피부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밝아 보여요. 그래서 이 고객님께서 얼굴에다가 선스크리닝 에이전트를 바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굉장히 피부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끔 이렇게 화장을 했을 때 선스크린 에이전트라도 바를 때 훨씬 더 피부에 잘 먹힌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굉장히 일부러 사진을 찍어 주시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전체 사진을 공개하기 전에 이렇게 팔자, 메리오네트, 목주름 이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 가지고 그 아래 부분만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음 사진들을 가만히 보셔가면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어디가 좋아졌나, 입꼬리가 좋아졌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 봤을 때 이 목에서 쪼글쪼글한 세로 주름들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굴은 햇볕 차단제를 발랐다 하더라도 목은 바르지 않았어도 목도 훨씬 더 깔끔하게 깨끗하게 보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입꼬리 쪽에 이렇게 꺼진 부분, 그 다음에 목에서 세로주름, 그 다음에 자글자글한 세로주름,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한 목주름,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보면은 이쪽 부분이 지금 볼독살이에요. 이 볼독살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이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불독살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직 거상, 저희 병원에서는 이 거상을 할 때 이 수직 방향으로 거상을 하거든요. 이렇게 수직 거상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수직 거상이 70% 다음에 측면으로 당긴 것은 한 20-30%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귀 앞에 흉터 자국도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귀 앞에 흉터 자국은 두 가지에서 특징이 되는데, 첫째, 무리하게 옆으로 이렇게 당길 때, 무리하게 옆으로 당기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넓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넙치 얼굴처럼. 그거는 얼굴을 옆으로 많이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얼굴이 넙치 얼굴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봉합 부위가, 이 귀 앞으로 절개했던 봉합 부위가 많이 당기니까 다시 이렇게 벌어지려고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흉이 더 많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가 이제 지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지가 많이 분비되고 그런 사람한테서 그 봉합 부위가 덜 깔끔하게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절개 자국이 결정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귓볼에서 지금 턱으로 내려오는 턱선도 굉장히 갸름해지고, 그다음에 일부 보이지만 이 목에서 세로 주름, 그다음에 가느다란 세로 주름들도 많이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로 이런 입꼬리 부분, 이런 게 많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도 이런 세로 주름 이런 거나 여기 보면 짜글짜글짜글한 가로 주름 이런 것들도 많이 해결이 되고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입꼬리도 이렇게 좋아졌죠. 그 다음에 완전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보면 이렇게 처져 내려온 선 라인이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없이 거의 직각형으로 떨어졌어요. 아래쪽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메리오네트 라인이 입꼬리에서 턱선으로 내려온 것을 메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하고, 볼에서 이렇게 눈 밑에 있는 광대 부분, 그 앞광대 부분이 있거든요. 광대 몸체라고 그러죠. 톡 튀어나온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쳐져 내려오는, 이쪽으로 쳐져 내려오는 것 때문에 팔자가 깊어지고, 그래서 이 팔자와 그 다음에 메리오네트 라인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입꼬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목에서 세로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세는 60대인데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진료실에서 대기하신 수술 상담으로 오신 분께서 이분한테 50대 초 정도로 10살 이상 젊어 보인다고 하셨던 것이, 이분께서는 더 본인의 만족도를 크게 했던 그런 주변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팔자나 메리오네트 라인이라든가 이런 메리오네트 라인이라든가 주변에 이렇게 뭐 꺼지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목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비교를 해 보시면 이 입꼬리도 이렇게 윗입술이 쳐져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기 보시면 윗입술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윗입술이 내려오면은 이 항상 입입술이 아랫입술 쪽을 덮으면서 이 입꼬리가 이렇게 겹쳐서, 나중에 어떤 경우 심한 경우는요, 윗입술 아랫입술 이렇게 겹치면 거기가 겹쳐진 쪽으로, 마치 눈꼬리에 눈물이 고이면 거기가 이렇게 그 물기가 항상 가득 모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 것처럼 입꼬리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입꼬리가 이렇게 많이 처져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덮이는 정도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선 라인을, 메리오네트 라인을 따라서 입꼬리 쪽에 그 하얀 백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거상의 효과도 굉장히 좋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입에서 이렇게 보면은 수술을 잘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여기가 거의 이렇게 V자가 되듯이 이렇게 변합니다. V자가 되듯이 이렇게 변하는데, 만약에 이제 수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수술 후에도 효과가 별로 있을 때는 이 윗입술이요 아랫입술을 이렇게 덮어버려요. 덮어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리오네트 입꼬리 쪽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6개월 이후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면 거상에서는 특히 이렇게 보여지는 이 아래쪽이 잘 돼야 돼요. 이마나 위쪽으로는 그거는 내시경이나 두피절개를 해서 이마를 거상하거나 뭐 또 아니면 이마 축소를 하면서 이마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래쪽을 잘 하려면 일단은 박리 범위가 넓고 커야 한다. 그리고 박리 범위가 넓고 크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스마스, 두 번째로는 목 근육 이거거든요. 스마스와 목 근육을 굉장히 예를 들어서 애기 손바닥만한 넓이를 박리에서 들어 올렸을 때하고 뭐 커다란 어른 손바닥만한처럼 크게 해서 뭐 그 광대 옆광대 밑에서부터 저기 목에까지 박리에서 들어 올려서 당긴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리가 올바로 될수록 또 그런 올바른 박리를 해서 스마스도 수직 거상을 해줘야 돼요. 밑에서 위로 올려서 옆 광대뼈의 골막에다가 묶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얼굴이 전체적으로 처진 느낌이 쫙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유지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간혹 가다가는 저희 병원에 뭐 이렇게 미니 거상도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박리가 크고 넓게 하는 올바른 다시 말해서 얼굴 처짐에 대해서 원리에 따라서 그 원리에 근접하는 처진 것에 대한 원리에 근접하는 그런 거상을 할수록 효과가 좋은데 그렇게 넓게 다시 말해서 애기 손바닥의 넓이의 스마스라든가 이런 것을 당기는 것 정도가 아니고 커다란 넓이의 박리를 해서 올리는 의사가 미니 거상을 못 하겠습니까? 다만 미니나 이렇게 간단하게 측두부로 해서 올리게 되면 나중에 효과가 뭐 6개월 1년 돼서 없어졌을 때 어디서 했는데 그러냐 그러면은 설지현 성형외과다 그러면은 실제로 잘 수술을 했던 사례를 보고 하려고 했던 사람도 그 미니나 또는 간단하게 해놓은 그 환자의 결과에 불만스러운 말을 듣고 저희 병원에 안 오셔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미니나 이런 것은 수술하기는 쉽지만 한 2-3시간이면 끝나니까 수술하기는 쉽지만 다만 수술 이후에 그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하면 결국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병원의 이미지 타격이 올까 봐서 가능하면은 정통적으로 이렇게 안면 거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책상 서랍을 잡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요. 책상 서랍을 잡아다니는 것이 5cm, 10cm다. 그거를 절개 길이로 생각하신다면 책상을 풀로 잡아다닌다. 그게 30cm다. 그렇다면 10cm를 열어서 보여지는 부분만 속 안에서 수술하고 당기는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책상을 쭉 잡아다녀서 30cm를 잡아다닌다. 즉 30cm의 절개 길이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전체를 들어 올려서 다시 재배치를 하는 것이 더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절개 길이가 좀 길다 또는 박리가 좀 더 커서 무섭다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해서 거상을 결정한다면 차라리 안 하시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 곱게 나이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한번 거상을 할 때 제대로 된 거상을 해라. 그래야만이 그게 5년, 10년 이후에도 계속 그 거상 효과에 대해서 만족도가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거상을 하실 때는 꼭 너무 간단하고 이벤트적이고 또 너무 할인을 해준다든가 또 심지어는 어느 병원 같은 경우는 뭐 모셔다 주는 분들이 계세요. 야 어느 병원 가자. 그랬을 때
싸니까 그 병원에 따라가지. 그 수술에 맞는 정당한 수술 비용, 정당하다는 것이 꼭 합리적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 병원의 나름대로의 내가 하는 수술에서는 이 정도는 수술 비용이 들겠다 하는 비용을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병원을 비싸다고 해서 따라가겠습니까? 결국 싸다고 해서 따라가는데 결국 싸다고 해서 따라가게 되면 그 조금 더 싼 비용에서 결국은 소개해 준 사람이 한 30%를 먹게 되면 그 병원에서는 얼마나 남겠어요. 그 수술 비용을 바라보고 박리 담회로 수술을 해야 된다면 수술 결과가 여러분들 좋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런 수술을 받고 나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효과가 없더라. 그 효과가 없다란 말이 전체적인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한테도 여파가 미쳐지는 거예요. 이 안면 거상이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스마스를 들어올리면 거기에는 뭐 미세한 신경세포들이 많이 지나가게 되고 침샘도 지나가고 침샘관도 지나가게 되고 침샘도 노출되면 그 부분에 가서 물이 차서 나중에 뭐 염증처럼 이렇게 막 멀겋게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구조예요. 여러분들께서 얼굴을 표정을 지어본다고 해보십시오. 그 표정은 미세한 움직임들에 의해서 표정이 오는데 그런 미세한 신경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얼굴과 이런 전체 거상을 하게 되면 큰 걸로는 5개의 가지의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5개의 그런 가지 신경 같은 그런 노출의 위험성이 아무래도 스마스라든가 목 근육을 박리를 많이 하고 많이 그런 근육들을 들어 올려서 당긴다면 그 위험성은 노출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반 무슨 클리닉이라든가 진료과목 성형외과를 한다든가 그런 곳에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애기 손바닥만한 넓이의 뭐 스마스라든가 뭐 목 근육을 당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수술을 하는 병원은 똑같은 안면 거상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안면 거상이나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이렇게 처져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얼굴이 처져 내려가면 그것에 대한 원리에 접근해서 정통적인 거상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박리도 커져요. 그러면 그런 수술을 하는 병원과 똑같은 안면 거상 그런 수술적인 이름만으로 가지고 가성비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싸다. 그런 병원으로 비싸다. 그런 걸로 구분을 하셨으면은 여러분들께서 100점 100패다 이런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한 장 한 장씩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메리오네트 라인의 깊이라든가 여기 측면 그 다음에 이 보이지는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 목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술한 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런데 입꼬리나 메리오네트 라인 거의 사라지고 그 다음 팔자도 훨씬 더 옅어지고 목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좋아지고 아래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좋아진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상하정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죠. 입꼬리도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얼마나 입꼬리가 예쁘게 보입니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위축이 된다. 나이 들면 피부가 쪼그라들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당겨지니까 팽창을 하니까 피부도 밝아졌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꼬리라든가 처진 살로 여기에 불독살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변화도 좋아졌지만 피부도 깨끗해져서 환자분께서도 화장을 했을 때 훨씬 더 화장도 잘 먹힌다. 그러나 이분께서는 얼굴을 당긴 뒤로부터는 화장을 하지 않고 입술 연지나 뭐 눈썹 정도만 그리고 다녀도 얼굴에다가 햇빛 차단제만 발라도 얼굴이 굉장히 보기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훨씬 더 턱선에서 변화라든가 수술 전에 이런 느낌의 턱선, 목에서 이런 느낌이 이렇게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선천적으로 약간 칼기 스타일처럼 이렇게 뼈조건이 나왔지만 수술한 이유는 이렇게 동그랗게 변하고 목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턱선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매끄럽게 정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의 근육을 제대로 박리해서 당기면 목에서 귓볼에서 앞턱으로 오는 선이 굉장히 선이 좋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도 수술한 이후의 상태를 보면 훨씬 깔끔하게 변화되어 있어요. 이 아래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발록하게 나온 이런 느낌들이 지금 수술한 이후에는 많이 깔끔해졌어요. 얼굴의 표정이 상큼해졌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받으신 것을 굉장히 금년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한 것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귓볼 같은 데도 보면 연세가 드시면 귀 앞에도 이렇게 이쪽에가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데 물론 이제 귓볼에서도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약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 메리오네트 라인이 형성되고 그런데 하고 났을 때에 많이 귓볼에서도 좋아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은 안면 거상 수술 후의 효과가 뭐냐. 첫째는 얼굴살에 처진 느낌만큼 마음도 우울해진다. 그러나 거상 이후에는 가벼워진 얼굴만큼 표정도 산뜻해지고 모든 일을 대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 이거는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전하시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피부가 톤이 좋아진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에서 느껴지는 팽창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당겨지는 팽창 때문에 1년 후가 되신 분들도 수술 전에 비해서는 피부가 화장이 잘 먹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 크림만 바르고 다니셔서 좋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외출 한번 하시려면 화장을 해야지 뭘 해야지 복잡한 것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귓볼 이거를 원형 모양대로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병원에서는 이쪽으로 해서 흉터를 감춘다고 해서 요리 올렸다가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귀 앞에 있는 걸 귀주락을 하는데 이것이 바람 불 때 먼지 들어가는 것도 좀 이물질 들어가는 것도 막아주고요. 물이 들어가는 거 세수할 때나 이럴 때 물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주고 우리 몸에서는 이런 구조물 기본적인 구조물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수술하면서 흉터 없앤다고 해서 요 위로서 올려가지고 이 모양 자체를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이 모양 자체를 그리고 또 옆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게 꼭 무너진 흙더미처럼 쭉 내려가 버리면은 누가 봐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르게 보이는 귀 앞에 이런 모양이라면 그게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팔자주름 개선, 메리오네트 라인 개선, 목주름 개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